너무 오랜만이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코카TV 안재영입니다. 코카TV의 이호솔입니다. 오늘 또 우솔 작가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죠. 네.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시고 저는 사실 이름만 많이 듣고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이게 다들 알 것 같으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 어떤 성이 돌아다닌대요. 주인공인데 굉장히 이제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꽤나 그 패셔너블한 그런 디자인인 걸로 보여져요. 가업을 잇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돈 벌어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저리 가요 그랬는데, 이제 하울이 나타나서 아 하면서 내 여자친구야 그랬는데, 자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해서 병사를 치우죠. 이 아니라 소환수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 제일 유명한 그 장면 나오죠. 하늘을 걸어요. 이 얘기를 하죠. 창고에서 이 넋이 나갔어 이미. 아 그 남자 언제 돌아오려나 하면서 이 젤리 부인이 왔어요. 목에 젤리를 감고 왔거든요. 이 황야의 마녀, 이 젤리 부인이라고 안 할게요. 이제 황야의 마녀가 갑자기 덮치거든요. 덮쳐서 고대 주술을 걸어서 할망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피가 이제 숨을 곳을 찾죠. 이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차 타고 알프스로 이동하죠. 응? 지팡이? 하고 찾았는데 이제 허수아비였죠. 얘도 뭔가 주술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있고 허수아비가 하울의 성을 끌고 오죠. 아이 해가 중천인데 우리 마법사 젠키스 옹은 계시단가? 그러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비웠소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니 위자드 펜드라곤이 있네요. 보면은 이제 전쟁으로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하울이 날아다니고 있죠. 보면은 킹스버리랑 그 이제 젠킨스 쪽에서도 마술사들한테 참전하라 이렇게 계속 통보를 보냈는데 하울은 이미 참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보가 안 됐다는 말은 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거죠. 그 사람들 찾아온 게 참전을 하라 이 뜻인데 네. 하울은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영국에서 두들겼잖아요. 네. 너 우리 편에 슬텨? 그랬는데 이제 체코 쪽에서도 체코라기보다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도 문 두들기고 너 참전할 텨? 빨리? 안 해? 왜 안 해? 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지금 급하단 말이야. 이런 걸 보니까 하울이 지금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뭔가 제3의 세력 또는 본인만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면조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욕조를 청소했더니 염색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울이 굉장히 어린 애예요. 이렇게 소피 앞에서는 온갖 폼도 잡고 멋있는 척도 다 했는데 내면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성장이 덜 됐어. 그래서 소피가 이딴 남자를 좋아하다니 하면서 망했다 하면서 울죠 여기서. 그래서 축 늘어졌어요 이게. 그 이모티콘의 멜팅 페이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축 늘어졌어요. 너무 늘어졌는데. 소피가 케어를 해줬어요. 보면 이제 모빌 같은 거, 이게 하울이 어린아이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빌을 달아놨어요. 어린 애기방처럼 꾸며져 있네요. 그쵸. 아직 마음은 어린 아기예요. 이제 인형도 있어요. 보통 성인 남성 침대에 인형 없죠. 네. 그래서 떠나지마 소피 하면서 하울이 사실은 이 마녀랑 사귀었었어요. 마녀가 젊었을 때. 근데 마녀는 시간에 따라서 늙었고 하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 여친의 집착이 심해져서 하울에게 막 집착을 한 거죠. 그래서 하울이 도망쳤다. 근데 전쟁에서도 도망치고 있고 계속 뭔가 도망치고 어린아이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 소피가 그러죠. 너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왜 자꾸 가명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나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가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피가 아니 당당하게 살아. 너 아나키스트인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자체가 싫어서
혼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넌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야. 당당하게 네 소신을 왜 안 밝히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소피가 엄마 행세를 해서 왕한테 대신 보고해주면 안 되겠냐고. 진짜 어린애네. 이러면 보통 헤어지죠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죠, 당연하죠. 소피가 실망한 눈빛이 많이 보여요. 너무 실망했겠지. 지금 늙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엄마 행세를 해달라고? 내가 네 유모야? 하면서 약간 화낼 만도 하죠. 그래서 변장해서 따라가겠다 이러죠. 예, 그 변장한다는 게 고작 개냐?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엄마입니다. 하울을 좀 놔두세요. 근데 하울은 저주를 받아서 그 내가 이 훌륭한 선생님이 지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죠. 과외 받으러 오세요. 계속 그러죠. 이제 말린 건포도처럼 말렸어요. 이제 육즙이 다 빠져나가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됐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황녀의 마녀가 사실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흑마법을 자꾸 쓰다 보니 저 모양이 됐다. 하울도 똑같이 된다. 근데 이제 왕이 도착하죠. 왕이 근데 이 마법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왕이 나타나서는 아 이제 전쟁은 좀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겠구만 하면서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썰리먼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울이란 걸. 그 이유가 하울은 전쟁을 싫어하고 아나키스트니까 이 전쟁에서 마법을 쓴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고 왕은 관심이 없어요. 마법 써서 이길 수 있으면 그만. 약간 그런 스타일. 호탕한 상남자 스타일. 그랬는데 이제 역시 알고 보니 하울이었죠. 그래서 다 공간 마법을 쓰는데 굉장히 상위 마법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공간이 완전히 변이가 됐어요. 네, 별똥별이 떨어지고 이제 하울이 별똥별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죠. 이게 라인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그 개랑 마녀는 왜 태워주는 거예요? 걔랑 마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딱히 설명은 없어요. 근데 소피는 그게 있어요. 약간 아가페 정신이 있어요. 아, 모두를 사랑해. 본인은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다고. 네, 치유의 마녀예요. 약간 힐링 모토가 힐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든 다 치유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소피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게 이걸 눈치채야 돼요. 이제 완전히 젊어졌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아 이게 소피가 어쩌면은 생각하는 대로 나이를 먹는 게 아닐까. 지금 마음이 젊은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물을 보니까 마음이 젊을 때로 돌아온 거예요. 항상 애늙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젊어지니까 다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자친구이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할머니로 돌아왔죠. 다시 그 애늙은이 같은 생각을 하면 다시 할머니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다시 바뀌어서 이제 공중 전함이 이곳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enemies, ours. 근데 이제 그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일단은 아나키스트고 전쟁 반전주의자라는 게 하울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그러더니 마술을 걸어서 콘센트를 뽑아버리죠. 소피의 마음은 다시 어두워지고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잘 자용 하는데 이제 할머니도 자요 그러는데 갑자기 대뜸 살인 고백을 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심장은 오이시소 하면서 바로 이제 이제 지난날
심장을 빼먹었던 그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이 이 황야의 마녀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울의 전 여친이 하울이 만나는 여자마다 만나서 분풀이를 한 거예요. 너 왜 내 남자친구 만나 하면서 심장을 빼버린 거죠. 지금까지 연쇄살인마예요. 하지만 아가페의 정신. 하지만 소피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듬어주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한창인 거예요. 야, 이 정도 황폐화 됐으면 전쟁 중기는 온 것 같아요. 폭탄이 이제 집에 떨어지게 생기니까 하울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하울은 완전히 이제 인면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울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요. 네이팜탄을 터트린 것 같아요. 뭐 다다다다다 이제 터트렸는데 이제 하울이 완전히 괴수가 됐어요. 근데 이쪽도 마술사들이 꽤 실력이 있는 애들인가 봐요. 엄청난 대군이 하울을 감싸기 시작해요. 하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함정에 걸린 것 같아 하거든요. 근데 이 할망구가 이제 노망이 났는지 그 젊었을 때 그 습관을 못 버렸어요. 하울쿤 너 신소다 하면서 이제 심장을 빼서 심장인 걸 알아챈 거예요. 이제 하울의 심장인 거를. 예스 하면서 득템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 이제 캘시퍼가 마력을 잃고 처박히죠. 하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 망했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아직 하울이 살아 있어요. 이게 소피가 여기서 설명이 덜 됐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거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울의 과거로 가서 하울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 하울이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는 하울을 구출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하울의 어린 모습을 보러 간 거죠. 근데 이제 하울이 이제 천진난만하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봤죠. 근데 별똥별이랑 계약을 해서 너의 능력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심장을 줄게 해서 영원히 어린아이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울은 대신 마력을 얻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왔던 거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별은 우리가 이상을 뜻하잖아요. 아이디얼. 근데 이제 하울이 별똥별을 삼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소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저주에 걸린 거예요. 이걸 봤어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소피가 구출을 해낸 거예요. 아 그 아까 둘러싸여 있던 데서 거기서. 지금 이 과거잖아요. 이 과거 시점에 있는 하울을 구출해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하울이 완전히 괴수가 됐죠. 미녀와 야수 포지션이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미안해 하고 키스를 한 번 해주죠. 그래서 하울을 살려놓고 하울의 심장을 계속 쥐고 있는 할머니를 또 치유하죠, 마음을. 그래서 할멈 하면서 마음 기분 좀 상했으면 풀어봐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해서 주죠. 그래서 심장을 하울한테 돌려주고 그 이상을 쫓던 이 남자의 그 마음을 다시 케이시퍼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케이시퍼가 다시 별똥별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마력이 사라졌으니 이제 성이 무너져서 또 허수비한테 키스해요. 이거는 그거죠.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역 포지션. 그래서 마력에 걸린 왕자를 풀어내요. 그래서 소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알고 보니까 저 두 나라가 왜 전쟁을 하고 있었냐, 옆 나라 왕자가 아빠 다녀올게 하고 외출 나간 거예요. 해외여행 좀 하고 올게 했는데 그 나라에서 실종된 거야. 아빠가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우리 왕세자가 하면서 이거 살해당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하고 서신을 보낸 거야. 카톡 한 거죠. 야 우리 아들이 니네 나라 여행 중인데 실종됐다. 증거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알바노 그랬더니 알바노? 니 뒤졌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마법에 걸려서 알프스 산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걸 소피가 찾아낸 거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울은 몸은 이제 어른인데 심장이 어린아이 심장 사이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아 하면서 피가 안 통해. 그러니까 안 통한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이제 문과는 마음에 이제 부담,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이제 짐이 있다. 가슴에 짐이 있기 때문에 막 심장이 아픈 거야. 이게 이과는 이런 표현 못해요. 심장이 출력이 낮은 거지. 아 그렇죠. 심장이 경동맥이 작아서. 원활하지 못한 거지. 머리에 피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렇죠. 보면은 하울은 처음부터 소피를 소녀 갈색머리 소녀로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하울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외형이 아니고 소피가 머리가 변한 걸 이제 본 거예요. 소피 머리카락 하얀색이네 하면서. 맞아요. 놀랐었어. 설리먼이 이걸 보고 있었죠. 그 방에 공작을 넣었는데 지금 다 도로묵이 된 거죠. 이제 캘시퍼가 다시 돌아오죠. 이 캘시퍼라는 별똥별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마녀면 강력한 마녀죠. 이것도 소피가 데려온 건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소환수예요. 거의 시공간을 넘나들고 나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별똥별을 다룰 수 있는 최상위 마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 처음에 하울이 소피 데려갈 때 반지가 빛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시석이에요. 이 웨이포인트가 여기로 찍힌 거예요 원래. 랠리가 여기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울이 어렸을 때 봤던 미래에서 온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봤겠죠 보석한테. 근데 보석이 이 소피가 있는 곳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첫 대사가 오랫동안 찾았잖아 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 그건 좋았죠. 그럼 이제 이제 논란의 시작은 여기서입니다. 소피의 마을은 이제 콜마르가 베이스가 됐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콜마르가 폭격을 안 당했어. 전쟁의 화마도 다 비껴나갔고.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가 취재를 갔을 때 콜마르 위주로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라인강의 왼쪽이 콜마르예요. 그리고 두 개를 산맥이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소피의 마을이랑 비슷해요. 자, 그럼 반대쪽은 어디죠? 반대쪽은 독일이죠. 독일이고. 보면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이게 콜마르, 이게 라인강. 이게 라인강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프스 옆에 있으면서 크게 흐르는 강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가 있으면 콜마르예요. 딱 크기가. 그리고 여기 앞에 산이 있죠. 보면은 소피가 할머니가 됐을 때 양옆으로 산이 있어요. 네. 라인강이 있고 네. 산이 두 쪽이죠. 네. 두 방향이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인 거예요. 정확히는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콜마르고 여기는 요크샤이어예요. 근데 국기가 같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쪽과 이쪽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같단 얘기죠. 네. 근데 왕궁은 보면은 프라하처럼 생겼어요. 지붕 같은 게. 여기서 추측을 해볼 거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연합 상태인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지도를 보면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개의 나라를 한꺼번에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가 적국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영웅들 뭔가 포지션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아무리 지붕을 봐도 이 디자인은 독일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에서. 그러면은 펜드라곤의 집이 여기 있고 이제 소피가 여기로 도망쳐 나온 거죠. 그래서 비바람을 뚫고
라인강을 거쳐서 하울의 집으로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울의 빨래터는 여기 베른이라고 하는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 지방의 호수고 될 거고, 하울이 보여줬던 그 고원의 꽃 들판 있죠.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나쁘지 않죠. 아, 그럼 요런 그림인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제국이 왜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냐는 거죠. 그럼 여기 네. 요 지역에 있는 애들이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합국이 네. 여기에 영국까지가 같이 연합국이고.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체코가 하나의 국가다? 이거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 애들이 이걸 좋아해요.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된 하나의 뭔가 가상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애니메이션도 꽤 많아요. 이런 가상 역사가. 그리고 콜마르는 무엇보다 라인강 왼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소피가 집으로 돌아올 때 라인강을 향해서 가죠. 근데 라인강 앞에 있었나요? 뒤에 있었나요? 도망올 때 소피가 자기 마을이라고 보여주면서 라인강이 있고 라인강 앞에 자기네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콜마르도 그쪽 위쪽이라고 하면은 왜 라인강이 있잖아요. 콜마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라인강 앞쪽에 콜마르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울은 독일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텐슈타인 쪽이 그 이제 진짜 낙원이고 하울의 빨래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호수 보이시죠? 네. 여기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건데 호수 사이즈가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돼요. 그리고 소피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간 거죠. 이 사람은 프랑스 영웅인 거고.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보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은 시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군인들이 잘못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근데 정확히는 시민들도 군부 편에 섰기 때문에 시민과 군이 전부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에 시민이 없어요. 오직 군인들만 전쟁을 하고 있고 군인은 나쁘다. 그리고 하울은 계속 군인들은 살인자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을 주민들도 다 거기 동조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항상 빼놓고. 그리고 항상 프랑스나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령군인 이런 가상의 역사 있죠. 네. 일본이 점령당하거나 반대로 연합국이 추축국의 역할을 맡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만화 속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지브리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 내용이 어떤 뜻인 거죠? 이제 어떻게 프랑스에서 콜마르에서 프랑스가 점령군의 역할인가. 사실 콜마르는 독일, 프랑스가 번갈아가면서 점령했고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내주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거기서 점령군의 포지션이네? 아, 이거 논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원작에 원래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억지로 넣은 것도 이상하고 콜마르 라인강 건너편은 독일인데 하울은 독일 쪽에 숨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설리먼의 제국이 영국과 체코가 거기가 영토가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가 영토여야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리처드 왕이죠. 플랜테전의 왕조. 리처드 왕 1세 그 십자군 전쟁의 네. 리처드가 영국을 점령해서 부르고뉴 공국과 영국이 하나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하나의 나라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보면은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왕궁의 상징의 동물이 요 사자. 사자죠. 네. 사자왕 리처드를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네. 이게 플랜테전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통일된. 그러니까 설리만은 그리고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말이 되죠. 영국인인데 영국 프랑스가 통일된 세계니까 영국 마법사가
왕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리먼 제국은 사실 영국과 프랑스를 통치하는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옷차림은 프랑스 같죠? 네. 그리고 그 제국이 프랑스라는 아주 강력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빼박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진짜 미심쩍다 그랬죠. 네. 킹스버리는 영국인데 왜 이쪽인가? 네. 사실 프랑스인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킹스버리가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보세요. 듀들리? 이게 제가 제 여자친구 프랑스 네. 토종 프랑스인한테 확인 받아본 결과 이거 프랑스 그 시골 이름입니다. 프랑스로 가는 마을 버스입니다. 이 새끼들 이거 딱 걸렸어 이거. 프랑스어를 여기다 박아놓는 게 최대의 실수였죠 이거. 이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아니라 프랑스인 거예요. 근데 그냥 껍데기만 프라하처럼 해놓은 거예요. 딱 걸렸어. 이게 디자인 팀은 아무리 오스트리아 헝가리처럼 했지만 이 각본을 설계한 미야자키 하야오는 여기가 프랑스라고 설계한 거예요. 스토리를 처음부터. 프랑스는 여기서 점령군의 포지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는 전쟁이 싫어, 반전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했지만은 이 세계에서는 프랑스가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뭐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네요. 일본과 일본군은 일본 사람들과 일본군은 별을 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이 전범국임을 좀 희석시키면서 또 이 만화 안에서 전범국과 그런 실제 이제 연합국을 뒤바꾸면서 또 의미를 한 번 더 희석시키고. 네. 그리고 자꾸 군부를 악으로 만들고 시민은 악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 약간 일본 군부와 일본 시민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약간 그 뭐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네, 유체이탈. 요 아주 조작의 흔거가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너무 미야자키 하야오를 나쁜 놈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그냥 미술팀이랑 뭐 작화팀이랑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프랑스 그게 섞였겠지. 막 그러시는. 그치? 그러기엔 너무 많아. 아 그러기엔 너무 많죠. 자 제가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콜마르를 방문을 해서 스케치를 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하울이 움직이는 성이 있는 방향이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잘 보세요. 해가 어디로 지고 있죠? 해가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디죠? 이쪽이 지고 있는 거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건가요? 서쪽이 이쪽이죠. 네, 근데 라인강은 어떻게 흐르죠? 뒤에 있고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면서 네. 흐르죠. 네. 그러면은 동서를 이쪽으로 볼 게 아니라 이쪽으로 봐야겠죠? 동서가 이쪽이죠? 그쵸 그쵸. 그럼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이네요.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네. 해가 지고 있는 방향이 네, 이쪽이니까 네, 이쪽이 서쪽.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동쪽이 어디예요? 독일이고 서쪽이 프랑스죠. 네. 스케치 할 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는 처음부터 여길 프랑스 도시로 놓고 프랑스 점령군의 개념으로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썰리만의 제국은 프랑스 방향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라인강을 건너서 이제 하울의 성 이제 독일 쪽으로 걸어가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오솔 작가님은 또 이제 네이티브 프랑스인 여자친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분석을 하면서 얼만큼 분노했나요? 그럼? 저는 사실 기뻤어요. 왜요? 뭔가 구렸다고 생각했는데 발견했다는 그 쾌감이 쩔었어요. 아, 제가 있죠. 그래서 이 자식 이 검은 속내를 내가 다 까발렸다. 아니 원작을 너무 많이 훼손했는데 이 훼손했는데 이제 어쨌든 원작자가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보냈잖아요. 원작자는 영국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이 구린 속내가 숨어 있었다는 게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더럽다. 이게 더러운 거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어요. 원작자.
그래서 분노를 했지만은 근데 이제 퍼즐을 풀었다는 쾌감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즐거움이 한 80이었어요. 뭐 논란이 안 된 거 보면은 굳이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게요. 의미가 있나 싶지만 전 또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마지막에 썰리먼이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무의미한 전쟁은 그만 여기서 두자. 끝내자. 그럼 전쟁을 왜 낸 거야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다 죽여놓고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그거는 사이코패스인 거야. 사이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그냥 즐겁고 이제 멋있게 볼 수 있는 영화도 또 이렇게 네. 숨은 의미를 같은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더 명확하고 참 구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떠신 것 같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초중반까지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끝내 뒷수습을 잘 못했다. 네. 오늘도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